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레이 EV3 충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kW당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디자인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경우 좀 해보셨나요? 리클라이닝까지 되고 조정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복합 평균 전비는 정도 단점은 경차 혜택을 못 받는 게 이 돈이면 어이가 없네. 한 달 만에 무상 수리 네? 단체 문자가 왔었어요. 90%까지만 충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인식이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2024년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소형 SUV이며 전기차의 장점까지 갖춘 차량인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안양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한기사님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26살 최승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렌터카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두 번 나오신 차주님들은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 세 번째 출연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거의 기념비적인 오늘 촬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한기사님 채널에서 오래오래 뵙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4년 8월식 캐스퍼 일렉트릭 차량이고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추가 옵션은 컴포트,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 센스 1이 추가됐고요. 실외 색상은 아틀라스 화이트고 실내 색상은 블랙 원톤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8월 13일에 계약을 넣었고요. 그리고 29일에 인도받아서 9월 3일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기본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약 3,16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안양시 기준으로 769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은 출고 가격은 2,420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취등록세 6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보조금 지급 현황이 차량 기본 가격 기준 5,5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보조금을 100% 다 받고 구매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맞아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700km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저희 집 차로 기아 프라이드 1세대 해치백, 그 다음에 대우 레조, 아반떼 MD, 기아 포르테, 토요타 프리우스 3세대 후기형을 거쳐갔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종은 르노 클리오하고 기아 프라이드 3세대 해치백하고 이번에 구매한 캐스퍼 일렉트릭을 보유하고 있고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니로 플러스를 타고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지금 집에 있는 르노 클리오가 좀 많이 아픈 상태라서 아프다고요? 뭐 그 친구 뭐 어디가 아픈 거예요? 장고장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DCT 미션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미션 오일을 갈았는데도 계속 미션이 튕기고 있어서 아마 통째로 교체를 해야 할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거 수리비 아무리 못해도 100에서 2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르노 차량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아하. 같고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하고 새 차를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차를 둘러보게 됐었는데 업무용 차로 니로 플러스를 타고 있지만 자차로는 전기차를 생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도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고 말 그대로 업무용 차량은 진짜 짧은 거리만 운행을 하지만 자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때마다 충전소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전기차 타보시지 않으신
타시는 분들은 그 고민 다 하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데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대가 워낙에 또 기가 막히게 나왔다 보니까 안양시 보조금을 통째로 다 받으면은 클리오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살 수가 있다는 메리트가 해서 사게 됐고요. 게다가 지금 아니면은 보조금이 계속 깎일 수도 있겠다라는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프리미엄 트림도 있는데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전 계약 당시에는 인스퍼레이션 트림밖에 없었고요. 아, 사전 예약 때는 인스퍼레이션 단일 트림이었던 거예요? 네, 프리미엄 트림이 지금 기준으로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현재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42kWh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이 되었을 때는 49kWh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컴포트와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 센스 1 옵션 추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면은 하이패스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넣어야 후측방 경고 시스템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 옵션은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예 모르면 모르겠는데 한 번 맛보면 그거 안 쓰면 사람 돌아버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자차로는 처음으로 이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들어가면 1열 풀 플랫하고 2열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을 넣어야지 이제 뒷자리에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디자인 소소하게 바뀌는 게 은근히 차이가 크거든요. 이 옵션이 들어가면은 외장에 있는 모든 전구가 LED로 바뀌고 15인치 휠이 17인치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비 운전을 좀 더 중요시 한다는 집안의 그런 기조에 따라서 가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비 운전을 생활하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전기차의 충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급속 충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집 지하 주차장에 하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다 이제 전기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굳이 길 가다가 충전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직 한 번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차주님께서 급속 충전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평소에 완속 충전기, 일명 집밥만 이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의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약 49kW인데요. 저희 집 집밥이 7kW짜리 완속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20%에서 100%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충전 금액과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완속 충전기는 1kW당 247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완충을 하게 되면은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60에서 370 정도 찍힙니다. 이 차량 15인치 알로이 휠에다가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1회 충전 총 주행 가는 거리가 315km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차주님께서는 총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조금 더 길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맞아요. 캐스퍼 일렉트릭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차로는 레이 EV하고 EV3 그리고 내연기관으로는 K3 재고차를 고민을 했었어요. 우선 K3는 내연기관이지만 단종이 됐잖아요. 이제 재고차로밖에 팔질 않아서 할인폭이 쏠쏠하더라고요. 거의 뭐 7%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한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내연기관의 유지비 측면에서 전혀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차 혜택을 받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더라고요. 그거 250km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예전에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런 수준이어가지고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도 스마트 크루즈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했고 EV3는 디자인의 명가 기아답게 외관도 잘 뽑히고 롱레인지로 가면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길어지고 공간도 넓고 다 좋은데 계약 대기 인수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대기만 하다가 보조금이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얼마나 기다리려고 하나요? 한 3, 4개월 정도로 들었었거든요. 그거 참기 힘들어요. 그 3개월 저 같아도 못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캐스퍼 일렉트릭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이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최초로 페달 5조작 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이에요. 그거 저도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기능이에요, 그죠? 네,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엔트리 모델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에 시초 탑재된 점에서 차주로서 참 뿌듯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캐스퍼 내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가격 때문에 까였지 디자인 때문에 까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킹정이에요. 동글동글한 전조등이 전 특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현대 스마트 센스 1 옵션이 적용이 된 유광 아크릴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도트 형태의 가로로 이어진 LED 주간주행 등이 인상이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캐스퍼 일렉트릭의 전기차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소형 전기 SUV인 캐스퍼 일렉트릭의 컴팩트한 측면부가 인상이 깊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이 차량은 15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2열 도어 손잡이가 C필러 쪽에 붙어 있는데 원래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는 막 스마일 표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로봇 모양의 배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전기차다 라는 느낌을 추가를 좀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독특한 도트 형태의 디자인의 리어 콤비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익스테리어 패키지 옵션을 추가하게 됐을 때 LED 리어 콤비램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 리어 콤비램프보다 점등되는 구간이 총 12개가 추가되는 아주 깜찍한 옵션 장난질을 현대자동차들이 또 선사해주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적용한 후미등도 인상이 깊으면서 하단부의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와 범퍼의 디자인들이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후면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의외로 넓은 실내 공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캐스퍼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하면은 차주가 뜯어서 말릴 정도거든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이 차량은 컴포트 옵션까지 추가를 하니까 뒷자리를 리클라이닝까지 되고 조정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앉아보면은 꽤 넓은 공간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뒷자리에 사람을 넓게 태우려면은 트렁크를 희생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 대비해서 전장은 230mm, 전폭은 15mm,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180mm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이 캐스퍼 일렉트릭 전기차가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다,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과 더불어서 수납 공간도 좀 곳곳에 보이는데요. 우측 대시보드 하단 쪽에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도 있고, 특히 동승석 도어 암레스트 쪽에 보시면 후크 행거라고 해가지고 요걸 싹 열어가지고 간단한 소품들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인상이 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래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페시아 쪽에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 기어봉에서 전자식 칼럼 면속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기어봉에 있던 공간이 여기 수납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깨알 소소한 공간들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 이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경우 좀 해보셨나요? 네, 여수로 한번 가서 전기 충전하면서 차박을 한번 해봤고요. 어떤가요? 컴포트 옵션을 선택한 이유가 1열 풀플랫과 2열 리클라이닝이 돼서였잖아요. 물론 이제 소렌토 산타페급의 편안함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인 남성 한 명이 충분히 자서 누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이나 캠핑을 하실 때 유용하실 옵션이 일명 V2L이라고 있잖아요. 실내 같은 경우는 1열 센터 콘솔 하단부 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실외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있는 충전구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차주님께서는 컨비니언스 플러스 이 옵션은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외 V2L 기능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비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일반 공도를 탔을 때에는 아주 최대치로 발컨을 했을 때에는 11에서 12까지도 찍혔던 적이 있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저렴한 것이지 전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많은 전기차들 리뷰하면서 전비가 뭐 평균적으로 한 6, 7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은 10에서 11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로 가면은 한 9에서 10 정도로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죠. 회생제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평소에는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니는데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의 모드는 에코하고 노멀하고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스노우는 눈이 안 오니까 쓸 일이 거의 없고 거의 한 99% 에코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일반 도로 7, 고속도로 3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전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9.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전하는 습관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가 남았을 때 충전기를 물리는 편이고요. 저희 집 완속 충전기가 7kW짜리인데 1kW당 247원이고요. 20에서 30%에서 완충했을 때 한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0% 충전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한 360에서 370 정도가 나오는데 진짜 극한의 발컨을 하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안 켰을 때 최대 430까지 찍어본 적이 있었어. 야, 430km까지 봤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충전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때 남았던 배터리가 아마 8%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와 더불어서 전기차만의 혜택이 몇 가지 있는데 자동차세가 13만 원이고요. 그리고 톨게이트와 공영주차장이 50% 반값이고요. 그리고 엔진오일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전 이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내연기관 캐스퍼에는 없는 이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디자인이 잘 나왔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원래 내연기관 캐스퍼에는 기어봉이 있던 자리에 수납함이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걸 여기다가 넣기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매우 직관적인 공조장치 버튼들하고 내비게이션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요새 밀고 있는 모스보 엠블럼이 적용이 된 3스포크의 핸들도 인상 깊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무드의 감성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주고 있으면서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지만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국산 소형차 최초로 레인 센싱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차량 이상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주님, 이 차량이 113마력에 15토크 정도로 환산 출력이 나오거든요. 이 차량 출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력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작은 전기차라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좀 더 큰 전기차하고는 크게 차이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기아 포르테, 도요타 프리우스, 르노 클리오, 기아 프라이드 3세대 등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다양한 차량들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셨을 때 이런 정숙성에 대해서 확실히 만족하시나요? 네,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업무차로도 여태까지 전기차를 타왔지만 아무리 가솔린이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만의 정숙성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컬럼식 기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같이 딸려 나와요. 초기형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도 선택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정차 및 재출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통풍 시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는 3기통이라서 정차 시에 확실히 차량 떨림이 체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 차량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 떨림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CCNC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CCNC가 요새 최첨단 기능인데 그게 들어간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OTA 범위가 좁아진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CCNC 초기에 파워포인트 계기판 이미지가 워낙에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거 뭐 그랜저나 이런 거에 한참 논란 좀 많이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더 멋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트렁크를 열면 차 폭등이 들어와요. 도로에서 퍼지면은 트렁크를 열어서 나 고장났다고 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램프가 트렁크에 가 있으면은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퍼에다가 별도로 트렁크가 열리면은 점등되는 램프가 있어서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수신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보통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속에서 주행을 하셔서 감속을 할 때 감속될 때 발생하는 힘을 가지고 배터리를 저장하는 일명 회생제동 있잖아요. 근데 그 회생제동이 발생할 때 울컥거리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차주님은 회생제동에서 딸려오는 울컥거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울컥거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누가 옆에 타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 울컥거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1단으로만 놓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1단에서만 주행을 하면은 따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경차 혜택을 못 받는 게 단점 같아요. 이 차량 사이즈만 봤을 때는 경차도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만 어찌됐건 소형 SUV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전기차 혜택이랑 경차 혜택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안주하면은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차감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뒷자리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리는 넓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경차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토션빔이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차주님께서 타셨던 르노 클리오 차량도 토션빔 아닌가요? 르노 클리오, 프라이드 다 토션빔이지만 그러면 그 전에 타셨던 르노 클리오 그리고 기아 프라이드 3세대 이 차량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그 차량들 세 가지 승차감 순위 좀 매겨주세요. 물론 이제 제일 꼴찌는 클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프라이드고 그 캐스퍼 순입니다. 그 세 가지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승차감 그나마 1등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토션빔의 한계, 소형 SUV의 한계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무상수리 통지문이 떴어요. 예? 인도 받으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상수리 뭐가 온 거예요? 네, 아마 무상수리 하는 것 자체는 한 3개 정도인데 2개는 단순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워터펌프 고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핸즈에서 예약을 하고서 입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실제로 차주님께서 전기차 타시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 없을까요?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업무용 차인 니로 플러스를 타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 직후에 아파트에서 단체 문자가 왔었어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을 90%로 맞추도록 협조를 해달라.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앞으로 전기차 충전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100%까지 말고 90%까지만 충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아니고 문자로 전체 단체 문자가 온 거네요. 근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기판상에서는 100%지 실제로는 완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계기판상에서는 100% 충전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사실상 그런 화재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실제 용량이 100%라고 하면 한 10%에서 20%는 여유 용량을 빼두고 100%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90%까지 제재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탁상 공론이에요 아주. 네, 그래도 다행히 그거 말고는 따로 뭐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요게 단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바로 가격인데 차주님께서 이 차량 기본 출고 가격이 3,200만 원이었고 보조금 포함하신 실질 출고 가격은 약 2,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이 돈이면 K5 중고로도 살 수 있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중고로 사도 어이가 없네. 남은 돈으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 캐스퍼가 처음 나왔을 때 경차인데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제 채널에 나와주셨던 내연기관 캐스퍼 풀옵션 차주님 나오신 적 있거든요. 그 당시 캐스퍼 2천만 원 넘게 주고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의 이미지가 깊게 박히지 않았나 싶어서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약간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원래 전기차라는 것이, 전기차라는 게 제 돈 주고 다 안 사잖아요. 보조금을 받고서 사는 차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TPMS가 독립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차종으로 가면은 계기판에 모든 바퀴의 공기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앞바퀴 2개 좌우, 뒷바퀴 2개 좌우가 공기압이 몇인지 표시가 되잖아요. 네, 이 차량은 그게 없고 바퀴가 한쪽이 약간 좀 바람이 많이 빠진다 하면은 경고등이 들어오기만 할 뿐 어느 바퀴가 문제가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촬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이전에도 TPMS 경고등이 계속 떠가지고 블루핸즈를 한 5번인가를 갔다 왔어요. 잘 타다가 계속 TPMS가 뜨니까 이거는 뭐 차 산지 얼마 만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뜨나 라고 해서 당첨됐나 싶었는데 근데 한 5번 정도 공기압을 넣다가 오늘 이제 차를 청소하면서 바퀴를 봤었는데 나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까지 급히 빼고 지렁이를 바꿔서 왔는데 역시 TPMS는 거짓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 빠진 옵션이 좀 아쉬운데요. 뒷자리 열선 시트를 선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 EV에는
레인에는 들어가거든요. 아, 레인을 넣어줬어요? 물론 상위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지만 이 차량에서는 풀 옵션을 넣어도 뒷자리 열선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뒷자리를 넓게 해줬으면서 왜 안 넣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단점은 아까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안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라이트가 전구입니다. 할로겐 다마 누런 색깔. 무슨 그래. 뭐 누렁이도 아니고 얘? 네. 그래서 이제 둥그런 데이라이트는 LED인데 그 사이로 누런색이 나오면은 그거만큼 짜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뒤에 전구들도 다 LED가 아닌 전구인데 이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넣으면은 심지어 번호판 등도 LED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후회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이제 현대 기아차들이 말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끼어들기를 할 때 야 너 왜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냐 라고 하면은 억울해서 못 참는 차주들이 참 많거든요. 방향지시등은 웬만하면 중단부에 위치를 해주시길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 형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차값은 2,420만원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금 내고 있어요. 매달 한 21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이게 보통 카푸어 형님들께서는 노빠꾸로 바로 60개월 질러버리거든요. 근데 12개월 할부면 요건 카푸어가 아니고 굉장히 대단하신 형님이에요. 그리고 보험료는 제 명의로 부모 한정으로 들었을 때 자차 포함해서 한 76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한 13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기 충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 7, 고속도로 3 비율로 주행했을 때 현재까지 총 누적 복합 전비는 9.3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의 완속 충전기가 7kW짜리이고 1kW당 247원인데 20에서 30%에서 100% 완충했을 때에는 대략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네,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차지만 공간 활용도도 좋고 뒷자리도 넓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차라고 확실히 어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충전 구멍이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주차하는 데에도 매우 편리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캐스퍼 일렉트릭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럼 15점 빠진 이유는 뭐예요? 앞서 말했던 이제 자잘한 옵션 장난질과 경차 혜택 못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이제 전기차 화재 이후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는 있는데 모든 전기차에 대한 배척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몇 년 전에 BMW 화재가 났었을 때에도 그때 한참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도 BMW 절대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배척을 한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서 물론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야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오너까지 피해가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